네, 비상교과서 뒤에 있는 발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있어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L과 M 사이에 서로 평행한 관계에 있는 10개의 선분을 긋고 그 길이를 차례대로 랄랄랄라라고 하재요. 그렇구나. 처음 길이는 4고 다음 길이는 6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선분들의 길이들을 모두 더한 것을 구하시오. 일단 수열에 속해 있는 문제이고요. 그럼 이 길이들이 어떤 수열의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다가 왜 선을 그어놨냐면,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 똑같죠. 여기에 뭐 A9가 있다면 이 길이도 똑같을 거고요. 선 두 개 그어야겠죠. 평행하게. 자, 그러면은 이 M과 평행하게 그은 거예요. M과 평행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모두 다 같은 각이겠죠? 왜요? 동일각이니까요. 동일각이라서 같은 게 아니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있는 동일각이라서 크기가 같은 거죠. 평행하니까 크기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똑같죠. 똑같고요. 그리고 이쪽 각 또한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그은 선분들끼리 평행하니까 동일각 관계예요. 이 각. 자, 결론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들은 모두 합동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A1에서 A2 넘어갈 때 이만큼이 증가했어요, 길이가. 근데 그 길이가 보니까 2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2라는 소리인데 A3에서 A4 넘어갈 때도 길이가 이만큼 증가했을 거고, 마지막에 보면 A9에서 A10 넘어갈 때도 이만큼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플러스 2가 되고 있죠. 플러스 2,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여기도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일정한 길이만큼 길어지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열들은요, 등차 수열이고 첫 항과 두 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공차는 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분들이 나타내는 길이의 일반항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처음 길이 4에서 2씩 항의 번호인 n보다 하나 적은 수만큼 더했을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2n 플러스 2라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 요 수열의 10개의 항의 합 S10을 구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항은 4랑 아홉 번째 항은 4에서 2씩 10번째니까 공차를 9번 더했겠죠. 마지막 항.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한 것만큼 항의 개수만큼 더할 겁니다. 하지만 중복되니까 나누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8에 22, 26이니까요. 5 곱하기 26. 아까보다 큰데? 18에다가 8을 더하니까 26 맞군요. 아까 잘못 구했나 보다. 130이 되겠습니다. 잘못 구했어요. 잠깐만요. 이 문제가 좀 오타가 있었는데 쌤이 그 오타를 못 적어냈네요. 이게 2항이 아니면 7항이었어요. 저희 실제 책에 보면 7항일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해야겠군요. 일단 일반항부터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일반항부터 다시 찾을게요. 6개의 항으로 옮기는 동안 2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6개의 항에는 옮기는 동안 여기서 공차를 6번 더했을 텐데 6번의 공차를 더했더니 2가 늘었다. 한마디로 공차는 몇이다? 3분의 1이다. 다시 일반항은 4에다가 3분의 1씩 n-1번 더한 것, 즉 3분의 1n 플러스 4-3분의 1이니까 3분의 1n 플러스 3분의 11이 되겠군요. 제가 합공식을 써서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면은 첫째 항 4랑 마지막 10번째 항이 n에다가 9를 넣으면 되죠. 잘못했죠? 9가 아니고 10이에요.
첫째 항과 10번째 항을 더했어요. 이런 식으로 10개의 항을 더한 다음에 중복되니까 나옵니다. 10 곱하기 3분의 4, 7, 11, 여기 2는 55가 되겠군요. 풀이가 좀 매끄럽지 못했죠? 미안해요. 다음 문제입니다. 10의 10제곱의 약수 중에서 2의 세제곱은 나눠 떨어지는데 2의 5제곱은 안 나눠 떨어지는 수. 네요. 그러면 일단 2의 3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2의 5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구할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 어쨌든 합을 구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중 2의 5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합해서 뺄 거예요. 이것들의 합에서 이것들의 합을 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애들이 한만 남겠죠. 자, 시작할게요. 그럼 2의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2의 세제곱 곱하기 블라블라입니다. 근데 10의 10제곱의 약수니까요. 그러니까 10의 10제곱은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을 하면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인 10의 10제곱을 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뭐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2의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만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5만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 2개에 5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2의 세제곱으로 떨어지는 약수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2의 1제곱, 블라블라 해서 지금 현재 가능한 게 2의 7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의 7제곱까지 하고 여기는 5의 0제곱부터 더하기 블라블라 해서 5의 10제곱까지 가능하죠? 5의 10제곱까지. 이걸 계산을 하면은 2의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10의 10제곱의 양의 약수들의 총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의 5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구해볼게요. 같은 원리예요. 2의 5제곱은 2의 5제곱 곱하기 블라블라일 거고요.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을 2의 5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2가 5개, 5가 10개 남았으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도 들어갈 수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2의 5제곱에다가 2의 0부터 아까 5제곱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2의 5 그리고 5의 0제곱부터 10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2의 5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2의 5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들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니까 이거의 결과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모두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에 더하는 항의 개수 조심하세요. 7제곱 아닙니다. 0부터 7까지 세면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8개가 나와요. 2의 8제곱 빼기 1 곱하기 이 부분도 등비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5죠. R-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5 공비 5의 더하는 항의 개수 몇 개? 10 아니라 그랬어요. 0부터 10까지 세면 11개 나옵니다. 요게 2의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들의 합. 그리고 그 다음 2의 5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2의 5제곱 곱하기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R-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2에 더하는 항의 개수 5 아니라 그랬습니다. 6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공비 5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 5에다가 더하는 항의 개수 11개 빼기 1 하면은 2의 5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들의 합이 되겠죠. 뺀다고 했어요.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산수니까요. 계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6 곱하기 5의 11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방금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이 합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합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놓을 테니까요.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지금 맨 뒤로 갔다가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n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를 anx 플러스 bn이라 할 때 다음을 구하라.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이거라 한다라는 부분을 이 문장을 수식으로 옮겨 볼게요. 수공원에서 나머지 정리할 때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x의 n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뭐 몫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게 an의 x 플러스 bn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한번 볼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야 돼요. 발전 문제다 보니까 뭐 해라, 뭐 이러저렇다, 무슨 조건 같은 거 직접적으로 안 줘요.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괄호를 풀면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랑 해서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걸 구해라 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각각의 괄호들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조건에서 x의 2를 써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x가 2일 때 2의 n제곱은 4 빼기 4의 q 2 더하기 2an 플러스 bn 이라고 되고요. 저기 나머지 정리 때 해봤겠지만 이 앞부분 0이 됩니다. 결론은 이거죠. 2an 플러스 bn은요 그냥 2의 n제곱이에요. 아까 구하고자 했던 이 부분은요 n이 2일 때죠. 2의 2제곱이고요 더하기, 이 부분은요 2의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블라블라 더하기, 이 부분은 2의 2014제곱인 거예요. 결국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문제에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합니다. 자,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수열은요 일단 공비가 2고요 첫째 항이 4예요. 항의 개수 몇 개? 2014 빼기 2, 항의 개수 2012개요 라고 하는 순간 틀립니다. 얘기했지만 수열 문제는 n이 몇이냐 이거 한 끗 차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요. 더 무서운 거는 그 틀린 답들이 다 여러분의 시험지 보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2부터 2014까지는요 2012개가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즉 2013개라는 소리고요.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공비-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에 더하는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결론을 내면은 4 곱하기 2의 2013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해석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전 구간이 25km인 마라톤 코스가 있어요. 육상 선수가 처음 15km 구간은 12km/h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렸는데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1km 달릴 때마다 바로 전 1km 뛰었을 때 시간보다 20%씩 걸린 시간이 증가한대요. 전 구간을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문제 되게 지금 복잡하죠 지금. 한번 이거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총 25km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0km고요. 25km입니다. 여기서 15km까지는 일정하게 달렸어요. 12km/h라는 속력으로. 다음부터 1km 구간마다 이렇게 총 10km가 남았는데 1km 구간마다 20%씩 걸린 시간이 증가를 했대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요 첫 1km 구간을 달리는데 걸린 시간 A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2, A3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A10이 되는 거죠. 일단 이 사이에서 관계식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두 번째 구간을 달리는데 걸린 시간은요. 첫 번째 구간을 달리는데 걸린 시간의 20% 증가니까 곱하기 1.2예요. 세 번째 구간을 달리는데 걸린 시간은요. 그 전 구간인 두 번째 A2, 두 번째 구간을 달리는 시간보다 20% 증가한 곱하기 1.2예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지금 등비수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1.1 곱하면 다음항으로 넘어가니까 공비가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항만 알면은 이쪽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적어봅시다. 이 A1이라는 걸린 시간, 첫 번째 구간에 걸린 시간 자체도 요 뒤에 걸린 시간이 14km일 때죠. 여기 걸린 시간에 에서 20%가 증가한 걸 거예요. 한번 볼게요. 1km의 거리를 2km/h 속력으로 달렸으니 12분의 1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 A1은 뭐가 되냐면 바로 전 구간 시간인 12분의 1 시간 곱하기 1.2가 되고요. 즉 10분의 1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첫 번째 항 알아냈고 공비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15km 지점부터 25km 지점까지 달리는데 걸린 시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합을 구하고 있죠. 합을 구해봅시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10분의 1 곱하기 공비에 더하는 항의 개수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니까 정확하게 10개죠. 마이너스 1. 여기서 하나 조금 팁을 주자면 여기 나와 있는 단 블라블라는 뭐뭐로 계산한다. 이 부분 있잖아요. 원리합계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몇인지를 잘 봐놓으시면 헷갈릴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왜? 이걸 줬다는 이유는 우리가 식에서 그걸 써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뭐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식 제대로 세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0.2분의 10분의 1 곱하기 6 빼기 1 하면 5죠. 하면 이게 아이고 계산이 복잡해지네.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2니까 2분의 10이 되고요. 즉 4분의 10, 즉 2분의 5가 됩니다. 2분의 5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총 합이 몇이다? 2분의 5시간이다 라고 답을 쓰면 틀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산수에서 틀리는 게 아니고 국어 문제에서 틀리는 건데 전 구간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랬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달린 시간 구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를 구해야겠죠. 총 15km라는 거리를 12km/h라는 속력으로 달렸으니 그동안 걸린 시간은 12분의 15, 즉 4분의 5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앞 구간은 4분의 5만큼 걸렸고 뒷 구간은 2분의 5만큼 걸렸으니까 둘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4분의 5 더하기 4분의 10 해서 4분의 15시간이 걸렸다라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문제 구성이 좀 어렵죠. 하지만 잘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수열은 차근차근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차근차근 잘 연습해서 시험 때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직선 x-2y 플러스 2는 0 위의 좌표, 이거 위의 점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을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뭐 아래를 구하시오. 이제 x랑 y랑 xk랑 yk랑 어떤 i들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식을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싶으면 뭐 본인 기호에 맞게 정리를 잘 하세요. 중요한 거는 x1과 y1이 뭐냐인데 x1에다가 일단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자연수인 점들인데 이게 뭐부터 시작하는 거지? 라고 이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을 다 쓴 건데 다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x좌표가 작은 것부터라고 하니까 봐봐요. x좌표가 가장 작으면서 이게 둘 다 자연수가 가능한 게 언젠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x에 1을 넣어볼게요. x에 1을 넣어보면 1 빼기 2 y 더하기 2는 0이니까 y가 자연수가 나옵니까? y가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x가 1일 땐 포함이 안 돼요. x가 2면요 2 빼기 2y 플러스 2는 0이니까 y 값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는 거죠. 이건 포함되겠네. 첫 점이 2,2예요 그럼 x는 3을 넣어볼게요. 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겠지만 딱 보니까 이거 홀수 들어가면 안 되죠. x에 4를 넣어볼게요. 왜 안 되는지 궁금하면 해보세요. 자, x에 4를 넣어볼게요. 4-2y 플러스 2는 0.
오, y가 3이 나오는군. 이 점은 두 번째 점은요 4,3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음 x좌표는 뭐겠습니까? 2에서 4, 그럼 4에서 6일 거고요. y좌표는 뭐겠어요? 2에서 3, 3에서 4가 되겠죠.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xk라는 애랑 yk라는 애랑 어떤 규칙이 있네. 일단 이 점들의 x좌표들은요 2, 4, 6, 8일 거예요. 아하, 2k구나. YK는요 2, 3, 4 등차 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2면서요 1씩 더할 거예요. 몇 번? K-1번. 그럼 정리하면 K 플러스 1이라는 약속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이제 XK 알았고 YK 알았으니까 넣는 거예요. 식을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2K 곱하기 YK K 플러스 1 분의 1이 0.49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 됐습니까? 봅시다. 생겨 먹은 게 벌써부터 부분분수 공식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분의 1 앞으로 빼고요. 앞에 식을 A, 뒤에 식을 B라고 한다면 일단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k가 1일 때, 그 다음에 k가 2일 때, k가 3일 때, 벌써 사이즈 나오죠? 어떻게 될지. 점점점 해서 맨 마지막에 n일 때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될지 알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1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0.49보다 작으면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요. 통분을 해볼까? n이네 그냥 n 플러스 1분의 n 얘는 100분의 98이니까 정리할게요. n 플러스 1분의 n이 100분의 98보다 작다. 양변에 100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겠습니다. n은 무조건 자연수고요. 이 결과물도 무조건 자연수일 테니 부등호에다가 양변을 곱한다고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죠. 방금 말한 사실 부등식 계산할 때 특히 양변 무언가를 곱할 때 항상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곱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n이 49보다 작으면 되고요. 이걸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48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거 푸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풀고 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봅시다. 이게 언뜻 보고 뭐 바이러스 아니면 뭐 어떤 뭐 토끼, 한 쌍의 토끼가 뭐 새끼를 낳고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복잡해요. 볼게요. 한 쌍의 새끼 토끼가 있습니다. 한 달 후면 어른 토끼가 되고요. 그 어른 토끼는 한 달 후부터 매달 한 쌍의 새끼 토끼를 낳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어른 토끼였던 토끼는 다시 또 새끼를 낳고 악전에 나왔던 새끼 토끼는 어른이 되면서 다시 새끼를 낳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른 토끼들은 또 새끼를 낳고 새끼 토끼가 커서 또 새끼를 낳아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상 잠시 중지시키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월수를 K라고 할게요. K가 1일 때, 즉 1개월 후죠. 한 쌍의 새끼 토끼는요, 한 달 후면 어른 토끼 한 쌍이 돼요. 그러면은 한 달 후에는 어른 토끼 한 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요, 어른 토끼 한 쌍은 한 달 후부터 매달 한 쌍의 새끼 토끼를 낳는데요. 어른 토끼 한 쌍이 새끼 토끼를 낳아요. 새끼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아기 한 쌍을 낳았다고 할게요. 물론 아까 그 어른 한 쌍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달 봅시다. 이 어른 토끼는 여전히 있을 거고요. 이 아기 토끼는 클 거고요. 됐습니까? 방금 어른이 된 이 토끼는 새끼를 못 낳아요. 근데 아까 이 전부터 어른이었던 토끼는 새끼를 낳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 어른은 그냥 계속 그냥 어른입니다. 이 어른도 그냥 어른이고요. 물론 이 두 어른은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지요. 근데 이 두 어른 토끼가 새끼 토끼를 낳아요. 아기를 하나씩 낳죠. 자, 이런 식이에요. 4군요. 자, 이런 식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요. 즉, 귀납적 추리를 해야 돼요. 귀납적 추리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하니까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라고 했죠. 우리 보통 연역적 추리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일반적인 공식과 사실 몇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푸니까 수학은 대부분 사실 연역적 추리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귀납적 추리를 요구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모든 토끼의 쌍수예요. 그래서 n개월 후에 모든 그냥 토끼라고 할게요. 모든 토끼는요, 이렇게 되겠죠. 그 n번째 달에도 어른 토끼랑 새끼 토끼가 있을 텐데, n번째 달에 어른 토끼라는 건요, 일단 그 전달의 어른 토끼랑요, 그 전달의 새끼 토끼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지난달 어른 토끼가 나왔던 그 어른들 토끼가 낳은 수만큼의 아기 토끼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지난달 어른 토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빠르겠네요. 좀 쉽겠네요. 지난달에 어른 토끼와 그 다음 달엔 그 어른 토끼들이 새끼를 낳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지난달에 아기 토끼가 원래 있었을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어른, 아기, 약이 지금 안 맞죠? 근데 다행인 게 일단 요 두 개념을 합치면 그냥 지난달의 토끼의 마리수와 같습니다. 쌍수와 같습니다. 이것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예요. 지난달 아기 토끼가 몇 쌍이냐는요, 지난달에 아기 토끼가 몇 쌍이었냐는 그 전달에 총 토끼가 몇 쌍이었냐 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단위가 맞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번 달 토끼는 지난달 모든 토끼와 지난달의 아기 토끼였던, 즉 지난달 그 지지난달 토끼들을 합친 게 이번 달 토끼의 수와 같다. 당연히 19조상 여기다 1 넣으면 안 되고 2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 넣으면 안 되고 1 넣으면 안 되니까 n이 3보다 클 때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요런 토끼들의 세항 사이의 관계식. 주어진 게 다르니까 같구나. 세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뭐 굳이 얘기를 좀 더 붙이자면은 지난번과 지지난번 합쳐서 이번 게 나오니까 피보나치 수열이죠.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이제 문제 푸는데도 문제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도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요.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귀납적으로 추리하는지를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학적 귀납법 문제인데요. 이게 부등호예요. 부등호는 훨씬 어려워요. 요거 촬영하고 나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 문제만 따로 모아서 또 풀기 시작할 텐데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좀 중점을 둘게요. 수학적 귀납법은 그거예요. 첫 번째일 때 성립한다. 두 번째는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한다를 보이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뭐 주어진 식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을 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n이 1일 때 참인지를 먼저 보여야 돼요. n이 1이면요 좌변이 뭐가 되냐면 이 1일 때 그러니까 1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1이구나. 우변은 뭐가 되냐면요 1 넣는 거예요. 1이네. 같죠? 참임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되는군. 두 번째, 그러면 n이 k일 때를 써볼게요. n이